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쉽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기소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요청을 해주셔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첫 번째 시간에 하는 수업 내용이랑 정말 똑같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기소개를 잘 하려면 여러분들 뭘 잘해야 할까요? 키워드 찾기 많이들 생각하시죠? 역량이나 장점 같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떠올리셨을 텐데, 맞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친구들은 본인의 키워드나 역량이 일치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은 스스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랑 이 키워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나에게 어울리는 키워드를 진짜 잘 어울리는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키워드랑 본인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다른 경우, 이거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종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가운데 가로로 선을 하나 쭉 그어 볼게요. 초등학교 때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나에 대한 연표를 작성한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왼쪽 시작하는 점에는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고 오른쪽 선 끝에는 승무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선을 마디마디 이렇게 나누어 볼 건데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윗부분에는 경험에 대해서 써볼 거고 아래 파트에는 그 일을 통해 내가 느낀 점, 배운 점을 적어 볼 거예요. 이게 되게 유치한 방법이긴 한데요.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적으면 좋으냐면요. 경력, 경험,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봉사, 동아리 활동, 유학, 여행, 부정적인 경험, 그리고 나를 변하게 한 사건,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쭉 적어 볼게요. 적어보는 시간은 잠깐 일시정지 해보고 적어 두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들 적고 오셨죠? 예를 들어서 이쯤에 선을 그어서 고등학생 때였다면 봉사활동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아래는 봉사활동을 통해 배웠던 이해와 소통을 이렇게 내가 한 경험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써놓습니다. 이걸 머리에 한번 정리해 놓으면 면접 위기의 순간에 딱 떠올라서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게 어쨌든 그런 머릿속에 표로 입력을 해놓는 게 기억력에 가장 잘 남거든요. 이미지화를 시키거나 그렇게 도움이 되는 연상법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다른 것도 작성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유학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유학 써놓고 아래는 글로벌 마인드, 뭐 소통 이런 거 적어 놓으시고 여행도 써놓으시고 아래에는 소통, 도전 이런 걸 써놓을 수 있겠죠. 부정적인 경험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무서운 걸 못한다, 도전 정신 부족, 유유 이런 거 적어놔도 돼요. 이렇게 조금 부족한 점들도 써놓는데 이때는 좀 다른 색으로 써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은 저의 경우는 호텔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팀워크, 협력 이렇게 적어 놓을 거고 학창 시절에는 뭐 과대표 이걸 통해서 리더십, 소통 능력, 배려 이런 걸 적어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하다 보면 자꾸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내가 언급하기 쉬운 대표 키워드가 됩니다. 키워드가 정해지면 남은 빈칸에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나의 성격, 장단점, 특징, 취미, 특기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 놔요. 여기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정말 친한 친구, 격이 없이 친한 친구라든지 제일 좋은 건 자매인데
언니나 동생이 팩폭해주거든요. 이게 제일 좋을 수도 있고, 엄마가 말해주는 나도 괜찮아요. 근데 남동생이나 오빠들은 조금 잘 말을 못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형제, 남매인 경우는 이렇게 여자친구들한테 꼭 확인해 주세요. 저는 소통 능력이 나왔네요. 그리고 소통에서 서브 키워드로 뽑을 수 있는 게 배려심, 팀워크, 글로벌 마인드. 뭐 대충 이렇게 잡아서 총 4가지 키워드가 나왔어요.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적어서 4가지에서 5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저는 5가지도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남고 4가지만 기억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옆 지원자가 가끔 나랑 같은 키워드 비슷한 거 얘기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답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옆에 지원자가 말한 거 제끼고 지금 서브 키워드로 나온 거 3개 중에서 하나 언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키워드를 말하시면서 재빨리 예를 들어 메인 키워드가 소통이었으면 메인 키워드를 배려심으로 변경하시고 배려를 그렇게 주된 일을 조금 더 살려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소통을 서브 키워드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게 면접의 비법 같은 건데 이거는 사실 말을 많이 해봐야지 할 수 있는 임기응변력이라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면접이라는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그 현장. 자기소개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알아야지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는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면접관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관심을 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관심을 끄는 방법 중에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게요? 네, 얼굴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랑 답변은 우리 힘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나중에 보이스 관련된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릴 거고 오늘은 만드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면접이라는 게 내가 내 스스로를 믿는 힘에서 자신감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면접관들은 이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한테 신뢰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끌 때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에요. 오늘의 포인트, 별표.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 진정성은 방금 여러분들이 만든 그 연표를 기반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연표가 사실을 기반으로 막 방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게 바로 면접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면접 질문 만들어 놓고 막 답변 길게 적어두시고 외우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 한 토시도 안 틀리고 그거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글로다가 써놓는 거 되게 조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한쪽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나는 건 더 추가하시거나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적어 놓으신 건 완전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연표를 머릿속에 입력하면 더욱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말을 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니지만 급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답변을 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부터가 달라져서 뭐라도 잘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약간 마법의 비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거의 첫 줄을 만드는데 좌우하는 요소예요. 근데 면접에서는 아까 관심이라 그랬죠.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문장이라고 되게 특별한 걸 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라면은 첫 문장에서 관심을 끌고 난 다음에 좀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 나가든지 해서 집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정말 답변의 그 연습의 경지에 오르면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나만의 경험이라도 잘 풀어내서 면접관들이 처음에 주는 그 집중도를 유지시키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프 수업 때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을 되게 자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작을 저는 최근에 스노우보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봐요. 그럼 지금 뒤에 무슨 말 하지? 생각보다 스노우보드를 타보는데 어려웠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잘 못 타도 스노우보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는 해마다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하면서 뭐랄까 면접관이 네가 스노우보드를 탄다고? 하는 느낌으로 관심을 산 후에 그 뒤에 내용을 도전 정신으로 이어나가셔도 되고 체력이나 취미로 연관 지어도 되고 활동적이다라고 성향으로 풀어내도 되고 이게 뭐든 말을 잘하면 되는 거라서 첫 소개, 그러니까 시작 멘트가 어려워요 하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정말 개떡 같은 걸 가지고 와도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대한,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대한,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이상한 재료를 가지고 맛깔나게 요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면접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땡땡땡땡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성향적인 걸 말해주면은 그나마 가장 좋은 게 우리는 이 직군이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잘 웃어요. 그래서 저는 밝은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이래도 여태까지 1차 면접 봤을 때 다 붙었어요. 그래서 밝은 사람이 특이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성향을 넣으셔도 좋고,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끈기 있는 땡땡땡입니다. 하는 성격적인 면도 굉장히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것만큼 뒤에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특이한 걸 써서 임팩트를 주라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의 성공담을 넣어서 어떠한 것을 한 누구입니다. 어떠한 것에는 국토 대장정이라든지 세계 일주 아니면 개발 아니면 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점이나 상이나 대회에서 실력이나 이런 인증받은 거, 평가받은 거 위주로 가면 됩니다. 그런 거 난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은 아니어도 돼요. 매일 책을 읽습니다. 단어를 외웁니다. 언어를 잘 하진 못하지만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 단어 하나씩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면서 루틴 계열의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꾸민말, 저는 꽃처럼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괜찮기는 하는데 저는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이런 꾸민말을 사용할 때는 찰떡 같은 거는 저는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찰떡 같은 걸 가지고 오는 친구가 10명 중에 한두 명? 이게 꾸민말이 비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치하지 않고 모두가 들었을 때 동의할 수 있는 걸로 해주면 좋아요. 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할 바에는 비유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가 아니라 하지 마세요. 신뢰감이 팍팍 떨어져요. 가끔 자기 자신의 별명을 써가지고 저는 청소기입니다. 제가 지나간 자리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깨끗한지 아닌지도 확인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청소기라는 그 비유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 아니면 자기 이름이랑 언니라는 걸 합성을 해요. 듬직하다는 걸 친구들이 자기를 잘 따르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스콘 플러스 언니면 스콘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스콘니 같이 알아듣기 어려운 줄임말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나이대를 생각해 보세요. 음,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넣으면 면접관들 관심 팍 식고 집중력 떨어집니다. 아무튼 첫 줄에 언급한 내용을 듣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기소개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기보다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평범한 것도 나랑 잘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 나랑 만났을 때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나에 대한 가능성, 즉,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소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플러스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만 생각하고 말씀하신다면 딴 길로 새지 않고 1분 쭉 말할 수 있어요. 그 비전에 대한 추가 질문 답변도 이제 준비하면 좋겠죠? 실제 면접 때는. 근데 결국 이렇게 다 수업에서 알려줘도 선생님 저는 유학을 안 다녀와서 할 얘기가 없어요. 외국어 잘 못하는데 어쩌죠? 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경력란이 빈칸인데 괜찮을까요? 하시는데 대학생이나 갓 졸업한 여러분들은 경력란이 비어 있는 게 맞고요. 봉사는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외에 열심히 했었던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 운동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업 없으면 학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데 싫어할 면접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뭐 특수한 경험이죠. 유학이나 잘하는 외국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최근에 관심 갖게 된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거고, 외국어는 어떤 언어를 기초로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외국어 좀 못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당초에 외국어 능통자를 뽑는 게 아니고 우대사항이잖아요. 반대로 외국어를 조금 잘한다고 안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저 우대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 외항사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국내 항공사는 제2외국어 없이 합격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어,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공부할 시간에 저는 답변 연습하라고 해요. 그냥 서 있는 연습을 더 해. 그냥 웃어. 웃는 연습을 더 많이 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언어를, LCC는 조금 달라요. LCC는 우대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제2 외국어도 필요하기는 한데, 어차피 뭐 몇 개월 만에 뭐 2급 따고 1급 따고 뭐 5급 따고 높은 거는 이렇게 급수가 어쨌든 다르긴 한데 그런 게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핑계 찾지 마세요. 저는 없어요 하는 핑계. 그리고 진정성으로 자신감 찾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전부예요. 아무리 작은 경험이어도 그 경험으로 느낀 것이 풍부하다면 저는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롭게 뭘 더 하고, 뭐, CPR 자격증을 따겠다, 몇 개월 뉴욕을 다녀오겠다, 이런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뭐, CPR 같은 경우는 삶에 있어서 필요는 하겠지만, 승무원이 되는데 필수 자격증은 아니에요. 입사하면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체득한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말뿐이니까요. 면접 때 이런 걸 잘 살려서 활용을 해주세요. 작성하는 틀 구조 알려드리면서 마칠게요. 첫 번째로는 나는 땡땡한 사람이다 하면서 가치관과 성향을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트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경험과 지식 활동, 그리고 체득한 거 위주로 작성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의 포부를 넣어서 역량과 비전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진실성을 기반으로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정리해서 마무리해주는 강조 파트가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린 포부가 커지게 되면 지원 동기처럼 되어버려서 여러분도 맨날 마지막에 땡땡 항공의 어떤 승무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인재가 되겠습니다. 해버리죠. 그러면 그거 지원 동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비전과 가능성만 살짝 세 번째 파트에서 언급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마무리는 그냥 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른 언어의 표현으로 정리해주면서 강조해주면 그냥 깔끔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게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설명은 끝냈고요. 여러분들 꼭 서류 합격해서 열심히 이렇게 오늘 고뇌에서 만든 자기소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저희 강아지의 발소리가 들리시죠? 이제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갈게요. 안녕.